19가지의 여러 가지 차별의 유형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부분을 14개의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전혀 무시하고 보편적 차별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별도의 시정기구를 요구해왔던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걸 얘기했냐면 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이렇게 커다란 조직이 맨 빛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는 계층이 누구냐? 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갖다 시정하기 전에 뭔 전부 다 빛나고 뉴스 타고 폼나는 일만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에게 관심을 깊게 가져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없이 제소를 해도 그 부분들이 만족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건 감수성이 틀리기 때문에, 인지도가 서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차별 이쪽에 인권위원회를 근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별도의 차별 시정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려면은 여기 인권위원회가 지금 보세요. 인권위원 중에 방송하고 있는데 거기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부터 그 위원장실을 이용해서 거기서 우리의 뜻을 좀 밝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단식농성 하시는 분들도 다 위원장실에 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는 1시간 정도까지 그쪽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일단 그냥 쭉 앉아 계시다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점에 지금이 한 2시 45분이니까요. 한 3시 40분 요 정도 됐을 때 그때 단식농성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주면 그냥 이 자리에 돗자리 피고 저희 지금 물품을 준비해 갖고 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돗자리 깔고 여기서 집회하고 단식농성 돌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냥 1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앉아주세요. 다리 아프시지 않으세요? 보십시다. 시작해야지 뭐 망치고 여기다 그냥 쌀까? 이 위원장님이 자 나쁘신 분인데 어떻게 열어주겠어요? 이게 장님인데 뭔 높아. 아니 이 원장 말이요. 만약에 여기 대표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 지정해서 간다 이분들이 저 자리 가오라고? 그걸 갖다가 똑같이 그 법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나열을 다 해놓은 것 자체를 반대하는데 지금 대우도 나열을 똑같이 해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 못한다고 왔는데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전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우리만큼 한 데가 어디 있어요 진짜로요? 예?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이요. 이건 그 기본법입니다. 어떤 특별법으로 그냥 기본법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하는 것이고 장애인 차별법에 별도로 그 특별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저희 저는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장애인 계층 만나기 귀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아니요.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을 만나서도 얘기할 땐 여기 위원님들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장애인의 의견 듣겠습니다라 다 얘기한 걸 저희도 다 들었어요.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연락 오겠지 그러고 있어서 연락 기다리는데 연락 안 와요. 여기서야 알아서 있지 않습니까? 차별받는 계층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 있는 거 한 10몇 가지, 그러니까 20몇 가지 계층 다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서 그림 그리겠죠. 그거를 갖다가. 저는 더 당연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특성들 근로계약 종사자들 문제 있습니다만 그걸 과연 생각한다 손치 다른 법에서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개별적으로 다 확보된 부분을 재규정하고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으로만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냐 아니냐를 누가 판단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게 과연 기업이 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극단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현실 준수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임금이나 금품지급사의 차별 금지인데 연봉제 또 계약 체계를 바꾸면서도 논란이 있는 거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임금이나 공품의 차별이란 게 아직도 성과 위주 연금급 체계 현실적으로 당장 봐도 그게 실현 가능성, 검증했을 때 실현 가능성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 편의시설 제공, 당연히 해야 될 몫은 해야겠죠. 근데 편의시설 제공이란 게 어느 부분까지는 말하는 거고, 또 과연 그게 기업의 개별 기업에 다 부담을 시켜야 되는 문제인지 라는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시정명령권하고 이행강제권 부과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원래 행정위원회의 성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노동위원회처럼 구제 명령을 내리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 부분은 좀 저희들로서는 분명히 다른 채널이 있고 법원의 채널도 있고 노동위원회 채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다시 또 하나의 더 채널을 구축을 해서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가동을 해서 구제를 받을 경우에 그 상호 간의 판단의 차이라든지 그 괴리 부분은 또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신지 라는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는 거고요. 보충적으로 구체적으로 법안의 3정 차별 행위를 영역별로 이제 금지하고 있는 3장의 각 절에서 외의 여타 차별 관련 법령에서 차별 예외 사유를 이제 보충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제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장애 개념과 달리 이제 사회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를 넓게 정의하고 있는 점은 차별금지법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신체적, 정신적 요인 외에 이제 사회적 요인이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일견이해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신체적, 정신적 요인으로 포괄할 수 없는 것은 일체를 이제 사회적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입법 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지나치게 넓게 파악하다 보면 이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이제 불명하게 될 그런 우려도 있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장애인 개념은 이제 사회의 편의 제공 의무와 관련돼서 그 대상 자의 범위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같은 이제 정의 규정에서 일상생활 생활 외에 이제 직업생활을 추가하는 것이 고용차별금지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임금차별과 관련된 13 동일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해석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독특 필요성으로서 예시를 제시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 4절 차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치 조정이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시정명령부에 부과하게 되고 그에 따른 부과나 징수 의의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금 법안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건축법 등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해강제금도 이제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다른 법률에서는 대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측면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입증 책임이 전환되었다고 해서 모든 증명을 전부 가해자에게 평을 말씀드리면 일단 세계적인 경향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 시정기구가 일원화된다고 해서 차별 법안 자체를 하나의 활동을 이제 3년 넘게 해오셨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6년째 계속 노력하고 싸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처음 만들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헌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었지만 이 장애인차별의 문제만은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각 영역에서의 차별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문제가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그 보편성과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별금지법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애인 차별이 어떤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나타나고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처럼 그 장애인 차별의 어떤 특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제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별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구성을 요구를 했었고 그런 형태로 그 구성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에 인권위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차별시정위원회가 이제 하나로 일원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을 보면서 저희는 그 몇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인권위의 법이 그동안 우리가 저희가 준비하고 요구해 왔던 구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계속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정명령권의 도입이라든가 또 그 증명 책임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도 사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저희가 만든 법안에서도 2배 이상 5배 이하라고 했었는데 인권위도 같은 맥락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여전히 그 인권위의 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앞서서 그 토론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은 우리나라 입법 체계상 구체적인 차별을 열거하는 것이 그 법 체계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앞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가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차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이제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은 그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차별이 아닌 부분과 차별인 부분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이 장애인 차별의 일부분만을 포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보면은 구체적인 차별금지의 내용에서 고용, 그 다음에 재화 용역의 사용,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3가지 영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그 삶의 영역을 14가지로 구분을 하고 그 14가지 영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가지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또 통합을 하고 하면서 겨우 줄인 것이 14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3가지만으로 했을 때 그 많은 차별의 영역들을 과연 다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저희는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차별금지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얘기인데 앞서 토론해 주신 분 가운데 그 현재 차별시정위원회가 시정명령까지 하는 것은 그 체계상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토론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시정명령권이 도입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그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되는 것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장애인 차별의 문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통합된 차별시정 기구에서 시정위원회에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전부 다 과연 올바르게 판단하고 시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죠. 앞서서 계속 지적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차별에 대한 정의나 혹은 차별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그것이 장애의 문제와 연결됐을 때는 더더군다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차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차별시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관해서 제가 참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이영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 간접차별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간접차별은 정말 간접차별이기 때문에 모호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간접차별은 장애차별과 관련해서도 요즘에는 직접차별보다는 간접차별이 훨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더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역시 간접차별로 인해서 그 불리함이 현저한 불리함이라는 용어는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처럼 저도 현저한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현저하지 않은 불리함과 현저한 불리함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뿐더러 거기서 또 수많은 차별과 소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역시 이형준 선생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인데 면접 시 직무와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너무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차별의 면접 시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무관한 질문입니다. 즉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직무와 관계없이 당신이 장애인이 아니냐, 어떤 장애를 가졌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같은 질문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컴퓨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운전을 할 수 있느냐와 같은 정말 무관한 질문들을 함으로써 그 차별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바로 채용의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물론 사용자의 권한도 필요하겠지만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편의 제공의 의무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과도한 부담의 한계가 애매모호하다라는 것과 동등한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도한 부담은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만약에 기업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함으로써 기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경영상에 심각한 어려움을 처했을 경우는 그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저는 과도한 부담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동등한 근로조건이라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무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등하게 이용하고 동등하게 갈 수 있고 동등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재의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은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제정해서 그 안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녹여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영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장애의 정의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그것이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포괄적이 됐기 때문에 그 정의에 찬성을 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는 의학적 기술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장애의 정의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장애인 되기가 힘들 만큼 장애의 정의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는 그러한 정의로 인한 장애인 차별로는 실제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차별을 제대로 제거하거나 금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급적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명령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에 보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차별의 문제가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일어날 건데 과연 사인과 사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과연 얼마나 많은 법정에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장애차별의 문제는 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매우 겹쳐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지금 배영호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함께 혹은 따로 이런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운동도 지금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차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판단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모법에서 떼어내서 별도로 지금 계획을 지금 가지고 TFT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지금 그 외모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 토론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을 확대한다는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원칙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경총에서 기반하고 계신 그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다면 차별은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다면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바로 경쟁의 효율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효율적인 경쟁의 기반은 바로 동일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얼마 전에 비례대표 여러분들이 봉사해야 돼? 오인을 기업체적으로 이번에는 하나가 제가 좀 어때 그쪽에?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김현장이라 그러니 사무가 대놓고 구전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쯤 좀 구체적인 그림이 회장 들어가 있고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 경쟁연한테 구의신경협회 활동도 안 하는 거. 몇 번 찍을까요? 한 번 찍을까요? 왜 가져가는 거야? 아니 타임이라서 왜 가지가? 가져가지 마. 내거 아닌데. 내거 아닌데. 여기도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춥다고 그랬는데. 피부야. 여기가 좀 그래요, 오빠. 들어가 했는데.
나오시고요. 뒤에 사람은 들어. 예. 제 왼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아니, 저를 가운데로 오시면 안 되는데. 중진항센터의 그 양영일 국장님부터 권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문 닫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기가 되게 어색한데요. 아무래도 그 사무실에 당분간은 이 시청 앞에 임시 사무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무실 업무가 정말 엉망입니다. 예, 열심히 함께 결합하신 동지 정말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시협회에 출범식 축하드리고요. 이 서울시협회가 정말 진실된 자립생활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셨기 제가 먼저 이야기드리면 강연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맞아줄 수 있어요? 이게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 모여 기재 자립생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에게 인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정치에다 우리의 삶을 선택기까지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센터의 협의회가 출범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뭐 특별히 인사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예, 제가 거짓말을 하면 코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 코가 좀 들어가다가 다 안 들어가고 지금 좀 커요. 죄송합니다. 사담을 늘어나서 참석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두가 다 주인이고 모두가 주체로서 이 어떤 그런 권리를 갖고 있고 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자립생활을 꿈꿔왔고 또 자립생활을 위해서 실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다가 그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도 중증장애였는데 너무 힘들다. 우리 같은 중증장애인들은 정말 이 사회에 진출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다. 활동 부지런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시청 앞에 나가서 손목치고 농성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갖고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너무 그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따라 그 마음이 좀 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염원이나 또 먼저 가신 그분들의 염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분들의 염원과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 서 있는 분들이나 또 시설에서 그렇게 차별과 억압 속에 갇혀서 사는 분들의
모든 염원을 모아서 우리가 더욱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이 활동 보조 제도화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욕한 것도 있고 제가 정말 너무 대기해서 잠깐 얘기하는 용어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그 서울 특별시 협의회 추천식 준비하느냐고 저희 그 성산센터 시민들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성장 잘만 해서 지금 무지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여러분, 저는 관악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대표 강희숙입니다.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본 적도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센터 중에서 제가 가장 경증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중증장애인의 그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거를 제가 체험을 솔직히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달에 교통사고로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활동 부족에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고 보니까 정말 중증장애인의 그 활동 부조가 왜 필요한가 그런 거를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선전들을 했다는데 오늘 지나가는 오늘 내가 저것들은 집에도 밥 먹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도 별짓 다 한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할 일 없습니다. 활동문인 저 이거 좀 떼주십시오. 이거 좀 떼주세요. 마이크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활동문인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도 여기 나온 겁니다. 활동문인 붙여주시면 우리 밥 먹고 안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 끝까지 활동문인 대기하겠습니다. 투쟁. 안녕하세요. 동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혜령입니다. 먼저 서울센터 협의회 출범식 축하드리고요. 저요. 저 역시 완전 저 역시 활동보조 서비스 쟁취될 때까지 열심히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이며 중증장애인 독립센터 연대 회장이며 서울 서대문구 흥계도 회장님 윤두선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요.
시작은 뭐 적을지 모르지만 우리 끝까지 크게 우리 합시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날 참 우리들이 그때 한 일이 참 잘한 일이다. 그런 말을 꼭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센터 박경석 소장님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노들센터에서 활동하는 이경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장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것 같으세요. 지금 육창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 자리 참석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생활센터가 그냥 복지관에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장애인 대상자를 조직하는 그 노동조합처럼 그런 조합이 돼야 된다고 일상 말씀하셨습니다. 안에서 저희 지역에서 중증장애인 분들 많이 조직하고 그리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대와 자립생활 쟁취하자. 주제 예, 여전히 재밌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성추방 선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방 선언문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서울시를 바꿔갈 것이다. 오늘 서울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센터들이 함께 모여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하 서울협의회 추방을 선언한다. 그 선언은 이제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이나 집 구석에서 갇혀 자신의 삶을 유의하면서 살아왔던 시간을 마감하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출범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요 당당한 실천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지역사회는 서울특별시이다. 서울시 협의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은 자신의 일상생활과 구체적으로 관계 있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일차적인 자기 목표로 한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를 중증장애인의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원단체들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의 조직화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로 그 힘으로 우리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차별받지 않고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서울시로 바꿔갈 것이다. 우리는 자립생활센터가 단순한 서비스 전달 기관이 아님을 밝힌다. 지금까지 장애인을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화로 전락시킴으로 인해 장애인 문제가 왜곡되고 그 결과 장애인 당사자가 배제되고 소외되어왔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참여를 원하며 특히 우리의 문제에서 당사자의 결정권이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은 모든 이가 차별받지 않고 보편적인 권리가 실현되는 평등한 서울시로 바꾸기 위한 운동일 것이다. 우리는 먼저 서울시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같은 기본적 권리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도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더 이상 단순한 복지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당사자에게는 인권의 문제이며 생존권의 문제이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보장되어야만 중증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시설에서 유폐되거나 가족에게 부담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결정권을 실천하면서 당당한 한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는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투쟁님을 출범을 통해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의 진정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선언하며 전진해 나갈 것이다. 중증장애인의 힘으로 서울특별시를 바꾸어 갈 것이다. 200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복조한마저 우리의 생존을 비우고 있다. 무릎으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긴 형제여, 아마 차별의 폭력 은총을 깨고 사랑만의 힘으로 바다로 사회 쳐물러라. 대왕의 나라 장애가 전 세상을 뼈아픈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고통의 시련마저 싸워야 승리하리라. 네. 세월을 불방에 갇혀 시선에 저물어가 피눈물 속에 살아오지요. 이제 다리 내모습 세상을 향하여 장인처럼 절대토된 깃발을 올렸다. 시계를 멈춰라. 자네가 잡지 없는 자네가 눈을 감네. 인간이 내 시선을 짓누르고 있는가. 나만과 탑속에 일러오는 자연의 도시야. 자, 이제 살이 내모습에 세상을 향하여 장차며 절개토된 깃발을 올렸다. 언제나 큰 세상에 시계를 멈춰라. 자네가 잡지 없는 자네가 눈을 감네. 자네가 잡지 없는 자네가 눈을 감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 손도 다른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어떻게 대신 안녕하십니까.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희 활동부주인이 대신 읽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대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동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진영입니다. 동지 여러분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보이는 것, 서울시청에 가지런히 놓인 꽃들입니다. 그리고 밤새 아스팔트 위에 차갑게 놓인 몸뚱아리의 경직을 느끼며 누워서 하늘을 한참 응시합니다.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외치며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 투쟁한 지 오늘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집에만 있는 제가 장애인이었을 때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보면서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공부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 나를 밖에 나가게 해준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밖에 나가보니 주위에 따가운 눈총에 맞서야 했고 계단이 있어 식당도 못 들어갔으며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찾기 위해 30분 이상 비를 맞으며 헤매여야 했습니다. 전 요즘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인권위에서 단식 투쟁을 하시는 장애인 교육권 연대의 부모님의 자식들이며 우리들의 후배들입니다. 단식을 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의 교육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니 그 아이들의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일 거라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가난한 생활고에 시달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차 성취하는 자식에게까지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 좀 해라 이었습니다. 제 또래 애들이 너무 들어서 지겨운 말이지만 제겐 한 번도 듣지 못해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동안 집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밖에 나가보니 싸워야 할 게 많고 먼저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린 싸우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인 0% 생존권의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지금 우리 싸웁시다.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이 나라 정부가 알아들을 때까지 더 큰 목소리를 내어봅시다. 그것도 안 되면 손짓, 발짓, 몸짓으로 그동안 억누르고 참았던 서름의 분노를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쏟아부읍시다. 2006년에 우리에게 봄은 없고 검게 그을린 얼굴과 매서운 찬바람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싸웁시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밖에 나와도 장애인이라는 걸 못 느끼는 세상으로 바꿉시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마지막으로 구호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리의 힘으로 활동보조인 쟁취하자. 우리의 힘으로 활동보조인 쟁취하자. 보조인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활동보조인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활동보조 쟁취 투쟁.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지가 있는데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성동구청에서 활동보조인 서비스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 구하라고 제도하자. 활동보조인 쟁취하자.
활동 보조 쟁취 경과복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 고통과 그 분노와 그 시간들, 그 우리가 고민했던 이 투쟁을 고민했던 그 과정들은 조금 전에 최진영 동지의 투쟁사로 대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과보고라고 딱히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천막도 없고 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지들 뒤에 보시면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노승농성 11차고요. 뒤에 보이는 저 은박지가 저희의 잠자리입니다. 저렇게 우들투들하고 푹 꺼지고 스티로폴이 깨져 있는 것은 그동안 10일 동안에 3차례의 비가 와서 비닐로 덮고 다시 벗기고 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는 등도 편안하게 평평한 데서 잠자기도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잘 보이는 저 사발면이 저희 아침이고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이 투쟁에 제공하고 있는, 친절한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저 쓰레기 봉투에는 우리 점심과 저녁으로 먹고 있는 1,900원짜리 한솥 도시락, 그 도시락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뒤에 브루스타와 커피가 조금 보이고요. 가끔은 보리차처럼 생긴 물이 이상한 데 담겨 있을 겁니다. 예, 소변통이죠. 그 보리차 아닙니다. 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경과보고는 이 모습 안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매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출근 선전전을 합니다. 11시 반부터 또 1시까지 점심 선전전을 합니다. 오후 5시부터는 약식 집회를 하고 다른 곳에서 선전활동을 또 나가기도 합니다. 저녁에 12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첫날과 둘째 날 3월 20일, 3월 21일 단 2번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과장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통계를 위한 통계, 조사를 위한 조사하지 말고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욕구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그것도 하겠다. 그럼 같이 하자. 그렇게는 못한다. 구청 지원시키겠다. 활동보조인 제도화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해라. 근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권한 없다. 그럼 권한 있는 시청에 책임자가 나와라. 시장 나와라. 얘기는 해보겠다. 이게 다였습니다. 이틀 동안에. 면담은 그렇게 이틀 만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고요. 서울시장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공문이 한 장 날라왔습니다. 서울시청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우리의 요구안이 담긴 저 플랜카드와 우리의 노숙농성장을 철거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혹시 서울시로부터 중증장애인 동지 무슨 요구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구를 한번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서울시청에서 최초로 중증장애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는 당신들의 요구를 중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서울시청에다 요구하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서울시청 처음으로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들어줄까요? 예, 지금까지 투쟁은 단 한 번에 22일 날 농성 3일차 되던 날 저 플랜카드를 안으로 뺏어가고 우리 농성장을 침탈해서 모든 물품을 다 뺏어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동지가 연행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날 동지들이 참으로 열심히 싸우고, 그리고 교육권연대 단식 9일차를 맡던 동지들이 20분의 동지가 달려오셔서 그 2명의 동지를, 연행 과정에 있던 동지를 구출했고, 그리고 저녁 6시에는 우리 동지들이 다 모여서 서울시청에서 뺏어간 물품들을 그대로 다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공문을 보내고 지금 서울시와 경찰들이 침탈을 준비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지금까지의 투쟁 상황은 정확히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는 이 보여주기 좋아하는 서울시장에게 정말 험한 꼴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차피 투쟁할 때 양복 입은 놈들이 뭐 가방 들고 딱 꺼내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더 험한 꼴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도 더 험한 꼴을 봐야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찬 투쟁의 경과들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투쟁 동지들의 지금의 분노와 지금의 결의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투쟁에서 활동보조 쟁취하자! 활동보조 쟁취!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연대사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나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사회가 우리를 차별하는 것에 비하면 이 정도 추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활동보조 제도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활동보조 제도가 없으면 중증 장애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제도를 우리가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위 이겨내고 또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도 이겨내고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견디고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활동보조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활동보조인들이 하루에 활동보조비로 받는 비용이 시간당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에서 4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활동보조를 하겠다고 줄을 서고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활동보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보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활동보조인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하려면 자격증을 받아야만 활동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장애인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활동보조 지원법 같은 것을 만들면서 활동보조 제도를 하나로 통합했고 그 결과 장애인들이 전부 다 오히려 축소된 활동보조 제도를 지원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그 정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사실은 부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장실 복도 앞에서 이틀째 단식농소를 포함한 모든 활동보조 쟁취 서울에 보면 멀기만 하고 장애인에게 봄이 오지 않으면 한 번도 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속히 따뜻한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뭐하러 길에 나와 있냐 들어가라.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쓸 수 없으니 어떻게 나가겠느냐, 집에 있어라. 그 몸으로 무슨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겠느냐, 그냥 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은 아무도 내가 장애인이 되겠다라고 자원하고 자진해서 된 사람은 없죠. 모든 환경의 피해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들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자이고
그렇다면 모든 사회와 정부, 모든 시민들은 이 피해자를 향해서 적극 보상해야 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 스스로에게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해서도 안 될 일이고, 여기 우리가 차별을 철폐하고 활동 보조율을 제도화하라, 장애인 교육 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외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은 당연함으로 함께 동의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모든 시민들은 우리의 요구, 우리가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고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한 어떤 누구에게도 자유 그리고 행복은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일인과 동시에 모든 시민과 모든 국민, 이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가야 할 막중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서는 안 될 일이 여겨지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